90쪽에 생명체 구성 물질의 다양성. 아무튼 뭐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라는 거는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쪽에서는 이제 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들, 뭐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애들, 뭐 그런 거 알아본 거고, 지금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다양성 알아볼 건데, 생명체는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 핵산, 물, 무기염류 이런 게 다 물질이야.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물입니다. 물이 가장 많고요. 한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물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에서는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뭐 근육이나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이고,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을 많이 먹기는 해. 근데 그 밥이 다 에너지원으로 주로 이렇게 막 분해돼 가지고 사용돼 버리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여튼 단백질이 제일 많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 지방 같은 거죠. 핵산은 이제 DNA나 RNA 이런 걸 핵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애들로 되어 있어. 근데 이 애들의 공통점이 다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뭐 단백질, 뭐 지질 이런 거 전부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염류를 제외하고, 물도 제외하고, 물 빼고, 무기염류는 뭐 탄산칼슘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뭐 철이라던가 뭐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탄소로 된 탄소 화합물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탄소 화합물 중에서 간단한 단위체가 연결돼서 크고 복잡하게 만드는 물질들도 많은데,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애들은 단위체가 결합해서 되게 커다란 분자가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옆에 이제 표에 보시면 물이 한 70% 정도고, 그 다음 많은 게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은 DNA 또는 RNA입니다. DNA나 RNA 이런 게 1.5% 정도, 지질이 정상적이면 4%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뭐 비만이어가지고 지질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4% 정도. 나머지 기타는 뭐 무기염류라던가 뭐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무기염류라고 볼 수 있는데, 무기염류나 뭐 아니면 뭐 탄수화물도 여기에 속하긴 하겠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탄소화합물 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탄소화합물을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도 해. 유기물이라는 거는 이제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말하거든요. 탄소화합물 가운데 탄수화물이 있는 거야. 탄소화합물, 탄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 가운데 탄수화물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단위체인 포도당이 결합하여, 포도당이 생김새가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요거랑. 그래서 그림 자체를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그려줍니다. 포도당이 원래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분자 구조가. 어디 포도당 구조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꺾어지는 데 있죠, 이런데 요거 다 탄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탄소가 분자식인데 이게 구조식인데 탄소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에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예,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걸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저런 걸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단위체인 포도당이 자, 여기 봐봐. 요런 포도당 하나하나가 단위체인데 포도당이 엄청 많이 결합을 해서 녹말이 되는 거야. 녹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도당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당류라고 해요. 다당류. 당이 많다 해서. 포도당이 많다라고 해서. 근데 이 포도당이 결합을 다른 형태로 하면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도 다당류예요. 녹말도 다당류고 글리코젠도 다당류고. 아무튼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포도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형성된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해. 그래서 탄수화물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웁니다. 뭐 녹말도 탄수화물이고 포도당도 탄수화물이고 뭐 엿당, 뭐 이당류 있잖아요. 엿당, 설탕 뭐 이런 것도 탄수화물이 돼. 그런 탄수화물은 그런 애들인데 생명체의 주된 에너지원이래. 주된 에너지원. 우리가 뭐 고기 먹어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도. 근데 어른들은 이제 회식 같은 거 하잖아. 그럼 고기 잔뜩 먹고 또 밥을 또 드세요. 나중에. 밥이나 아니면은 뭐 냉면이나 이런 거. 탄수화물을 꼭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바로바로 힘이 나요. 고기는 좀 뭔가 탄수화물이 없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머리도 잘 돌아가.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빨리빨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탄수화물이고 1g당 4kcal의 열 에너지가 나와요. 식물의 경우 구성 물질 비중이 높다. 식물은 단백질 같은 것보다는 이제 식물의 몸체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거야. 녹말이라던가 아니면 셀룰로스라던가 이런 애들 이런 거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고 단당류는 탄소수가 적고 분자 구조가 단순한 것으로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가 있어요. 포도당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긴 하겠고 어찌됐건 얘네 다 단당류야. 단당류. 이당류는 당이 두 분자가 결합한 건데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고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고 젖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고 뭐 이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당류가 되는 거고 다당류는 포도당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결합한 거예요. 그 녹말도 있고 글리코젠도 있고 셀룰로스도 있다. 셀룰로스는 주로 이제 식이섬유라고 해서 식물의 몸체를 구성하는 게 셀룰로스가 많고 우리가 녹말은 우리가 소화시켜서 흡수할 수가 있는데 셀룰로스는 소화를 못 시켜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셀룰로스는 먹으면은 그냥 대변으로 대부분 나가죠.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살 안 찌려면 야채 많이 먹어라 이건데 그러니까 그 셀룰로스는 그냥 대부분 그냥 나가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는 거고요. 글리코젠은 이제 우리 몸 내에서 에너지를 양분을 저장할 때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을 지금 방금 처음에 얘기한 것들이고요.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녹말은 식물에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여러 층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식물 세포 벽 같은 걸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셀룰로스는 우리가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우리가 뭐 초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셀룰로스는 그냥 먹으면 대부분 그냥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장 청소가 되는 거죠. 근데 저런 단위체는 포도당 하나하나들 이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단위체고 그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중합체라고 중합체.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중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말이나 이런 건 중합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의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있는 거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이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습니다. 뭐 써져 있나? 어디? 없네. 하여튼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20가지는 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20가지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세포막과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면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돼. 단백질 같은 경우에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효소나 우리 몸에 있는 생체 효소들이 있어. 그거나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해. 효소나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단백질이 하는 일이 엄청 많죠. 체내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 조절하며 항체 있죠. 항체. 코로나 이런 거 걸리면 항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항체 성분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있으니까 생명 활동할 수 있습니다. 효소나 호르몬이라든가 항체 이런 성분이 됩니다. 화학 반응, 생리 기능 조절 이런 거 합니다. 단백질이 엄청 중요한 거고요.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물은 극성용매고 유기용매 중에 이제 무극성인 용매에는 녹아요.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엄청 이렇게 많죠. 하여튼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지방으로 쌓일 때 말하는 건데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분자가 있어. OH가 3개가 달린 분자가 있어요. 거기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로 길어요. 이렇게 길다란 꼬리처럼 생긴 애가 쭉 붙어 있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거고 1g당 9kcal 열이 나와.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잖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이고 지방은 9kcal잖아요. 그래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해. 그래서 살찔 때 지방으로 찌는 거야. 지방으로 찌는 겁니다. 살찔 때. 분자 구조가 뭐 나와있진 않네. 자, 그래서 중성지방 형태로 살이 찌는 거고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인지질은 세포가 있으면 이제 세포에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게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인산 머리에 지질 꼬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인지질이라고 부르고 인산은 친수성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인산이 물하고 친해. 친수성 머리로 되어 있고 지방산은
물하고 안 친해. 물하고 안 친한 거를 소수성이라고 해요. 물하고 안 친한 거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하셔야 돼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스테로이드는 요게 여기 요 사이사이에 사실 탄소가 다 있는 겁니다. 뭐 산소나 뭐 질소나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런 애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구조를 띠는 애들이 있어요. 4개의 탄소 고리 구조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콜레스테롤이나 성호르몬 등이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지방의 한 종류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대략적으로 써져 있는 거고 이게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 더 나와. 한 번 더 할 거야 그러니까.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인까지 포함하고 있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핵산은 DNA나 RNA를 말하는 건데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죠 사실은. DNA나 RNA가 있고 얘네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하는 건 DNA, 전달하는 거는 RN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다시 나와. 지금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기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니야. 탄소 안 들어가 있는 애들. 자, 근데 탄소 화합물은 아닌데 탄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하여튼 그게 복잡한 건데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러니까 물을 생명체가 만든 건 아니고요. 물을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물을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기화열이 크다.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크면은 기화가 됐을 때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죠. 기화열을 많이 흡수하죠. 그러니까 증발되는 과정에서 되게 시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땀 분비 이런 걸 통해서 체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땀이 증발하면서 열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물은 용해성이 크다.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혈액이 돌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들을 운반시키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물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무기염류, 생명체에는 칼륨, 나트륨, 칼슘 등 여러 가지 무기물이 있는데 이 물질은 염의 상태로 존재한다. 다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이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온 상태. 그래서 무기염류라고도 한다. 무기염류는 탄소화합물과 결합하여 몸을 구성하거나 뭐 뼈 같은 거 효소의 작용을 돕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주로 물에 용해된 상태로 흡수되며 세포액이나 혈액 중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 보시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 가운데 탄소화합물에는 탄수화물이 있고요. 주로 에너지원, 단백질이 있고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 지질이 있고요. 에너지 저장원, 세포막의 성분, 성호르몬 이런 거, 핵산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 전달 및 저장하는 거. 이건 탄소화합물이고 무기물에는 물은 체온 유지 관여하며 무기염류는 생리 기능을 조절에 관여한다. 이해 가시죠? 자, 단위체로 구성된 단백질. 이제 다시 하는 거야. 상세하게 하는 거 이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로 결합을 하고 있어. 펩타이드가 원래 뭐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로 결합을 하고 있다. 몸의 구성 성분이면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생리기능 조절 같은 거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엄청 중요합니다. 자,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근육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깃털이라던가 이 뿔이라던가 이런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단백질의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아미노산은 어떤 애들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냐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뭐 이거 나중에 뭐 유기화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면 좀 더 잘 아는데 요 질소에 수소 2개 붙어 있는 거를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기라고 해. 탄소에 산소 이중결합에 OH기가 붙어 있으면 카르복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수소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카복시산이라고도 해. 카복시산이라고도 해요. 산. 아무튼 아미노기와 요 산 있지, 산? 요거 합쳐가지고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예, 요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탄소에 아미노기 붙어 있고 카복식이 붙어 있고요. 수소는 하나는 꼭 있어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게 요 R이라고 써져 있는 얘가 2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0가지니까 아미노산도 20가지야. 아미노산도 2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면 여기에 카복시기에 OH랑 아미노기에 질소가 OH에 H 하나 붙으니까 뭐 될 것 같아? 이게 뭐 될 것 같아? 물 돼요, 물. 물이 빠져나오는 거를 우리가 탈수라고 해요, 탈수. 그러면서 요 결합과 요 결합이 이어져요. 물 빠져나오고 이어져. 결합이 이어집니다. 양쪽이. 이런 거를 탈수 축합 반응이다라고 해요.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돼.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봐. 옆에도 또 있잖아, 여기도. 옆에 또 아미노산이 또 이렇게 오면 또 결합하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계속 쭉 되는 거야, 쭉. 뭐 이렇게 끝날 때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쭉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면 요런 데는 펩타이드 결합인 거고요. 요런 데는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조심하시고.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애를 쭉 길다랗게 된 애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잘 꼬이면 단백질이 되는 거야.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면. 옆에 봐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근데 되게 많이 결합을 한 건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잘 꼬여. 우리 몸 내에서 이게 형태가 갖춰지면서 꼬여요. 그러면 단백질이 되고, 근데 단백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같은 게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제 이건 4차 구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애도 만들어집니다. 입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단백질에서 중요한 게 입체 구조가 엄청 중요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돼. 이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어서 자기 일을 해요. 근데 열이 나거나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 입체 구조가 깨져. 이렇게 느슨하게 되면서 이렇게 입체 구조가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자기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병이 아픈 거야. 열이 발생해가지고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잖아. 단백질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아픈 거예요. 세포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각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파괴되면 기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온도나 pH, 산성 정도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런 게 딱 유지가 되는 게,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써져 있죠.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열이나 산에 의해서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걀이 열받아가지고 변성되면은 그 하얗게 투명하던 애가 하얀색으로 막 바뀌잖아. 그런 건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그래, 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는 사실 엄청 많아요. 아미노산은 20종류밖에 없지만 결합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1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우리 몸에도 적어도 뭐 4, 5만 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단백질에서의 기능, 세포에서 물을 빼고 건조 중량의 50% 이상을 단백질이 차지한다. 뼈나 연골, 머리카락, 손톱 등 몸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이룬다. 그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생리기능 조절, 효소나 호르몬의 성분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와 생리기능을 조절한다. 기타, 헤모글로빈은 혈액의 적혈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산소 운반하고,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체내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원래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적혈구 안에 있어. 근데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뭐냐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산소 운반할 수 있는 이유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키포인트.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고 20종류가 있고요.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하나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일단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된 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그가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꼬여, 접히거나 꼬여, 그래서 입체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진짜 단백질이 되는 거고, 단백질은 그런 특이한 기능은 입체 구조가 잘 그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입체 구조가 깨지면 안 되고, 단백질의 기능은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면서 생리기능 조절하면서 산소 운반이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핵산 문제를 좀 갔다 오세요. 일단 개념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보죠. 기억은 물이지 물. 이건 이제 그 다음 많은 거 단백질이고,
니은의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생명체의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탄수화물 말하는 거죠. 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제 뭐 이렇게 녹말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이와 같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을 있는 데로 써라. 근데 이게 꼭 근데 포도당이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고분자 화합물을 써라 뭐 이런 거거든.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 녹말되고 RNA도 이게 돼요. 근데 얘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서 되는 거야. 단위체가. 단백질도 단위체가 결합한 거 맞고, 포도당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아니고, 중성지방은 사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게 물론 사실 고분자 화합물이긴 하는데 이거를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한 형태는 아니야.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거예요. 계속 결합하는 중합체 형태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골라야 되고,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고요. 중성지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런 형태는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단백질 형성 과정이니까 간은 아미노산을 의미하고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난 거고, 기역은 펩타이드 결합이겠죠. 간은 이제 폴리아미노산이다라고 해도 되고, 꼬여 있으면 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야 되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간은 아미노산 쓰면 되고, 기역은 펩타이드 결합이고, 요런 사슬은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인 거 맞고요. 단위체는 20종류 정도이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전체 성분 중 가장 양이 많다. 그거는 이제 물이지, 물. 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죠. 기억, 니은 쓰시고. 자,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에 따라 특정 기능이 나타난다.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라. 이거는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떠어떠한 애들이 어떠어떠한 순서대로 결합했냐.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죠.